잠시 뒤 국회 본회의에선 그동안 야당은 물론 법조계와 국민 상당수가 반대해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검사의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뿐만 아니라 법원의 공소기각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면서 야권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문승준 기자, 이번 법안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염두에 둔 안전장치라는 게 야권의 의심이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소기각이라는 건 말 그대로 판사가 기소 자체가 성립이 안 될 경우 이 판사가 유무죄 판단 없이 그냥 재판을 종결시킬 수 있는 절차입니다. 어젯밤 여당의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327조에는 현행 공소기각 결정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또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라는 문구가 추가됐는데요. 그동안의 공소기각은 통상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또 검사의 기소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만 내려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사실상 중대한 위법 수사나 검사의 기소권 행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에도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도 이 대통령 형사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 취소 특검 도입이 어려워지니까 아예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도록 우회로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이 중대한이냐 또 현저한 같은 이런 모호한 표현이 들어간 공소기각 사유에 이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이 법원 심사 과정에서 여당은 야당과 합의 없이 개정안을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에선 공소기각 사유 확대와 보안수사권 폐지가 담긴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헌정사의 수치이자 이재명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 거라는 날선 비판들이 쏟아졌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법사위에서 또 한 번 국민을 분노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이제 정권이 더 유지되기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고 형사소송법만 통과된다면 오늘이 이재명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재명 대통령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시즌2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한 사람 살리자고 사심제, 대법관 증언, 법 왜곡죄까지 만들고 이것도 미덥지 않았는지 판사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하라는 말도 안 되는 조항을 끼워 넣었다면서 그간 여당이 강행을 했던 입법 사안들을 거론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공소기각 조항과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싸잡아서 정치적 뒷거래의 결과물이다 규정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이 거래설에 목소리를 보탰는데요. 그간 보안수사권 폐지 신중론에 가까웠던 이 대통령이 나중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소기각 조항과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묶어서 일종의 거래를 한 거라는 취지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거부권 행사 건의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어제 법사위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검찰이 공소 취소하지 않고 법원에서 공소 기각할 수 있는 이상한 조항을 만들어 놓고 보안 수사권 폐지와 공소 기각 판결 사유를 넣어갖고 추악한 거래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장관으로서도 직을 걸고 막아야 되는 일이고 대통령 거부권 건의하시겠습니까? 저희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들을 전달했고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따로 거부권을 건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그제 조정식 국회의장발 연임 개헌 발언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런 흐름이 모두 이 대통령 사법 처리를 막기 위한 단계별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오늘 더 찾은 게 있습니다. 이게 더 흉한 거 하나를 넣었더라고요. 공소 기각을 판결로 쌀 수 있는 범위를 확 넓혀 놓는 조항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얘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공소 취소가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이후라도 감옥에 안 가는 플랜 A라면 조정식 국회의장이 얘기한 연임 개헌을 하겠다는 게 플랜 B고, 그리고 이렇게 공소 기각 판결을 넓히자는 게 플랜 C입니다. 어제 한동훈 의원은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 긴급 토론회도 직접 개최했는데요. 한승원 기자, 민주당 의원들과 법무부도 참석을 요청을 했지만 결국 자리에는 오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토론회장에는 민주당과 법무부 측 참석자를 위해서 별도의 자리도 마련해둔 상태였는데요. 모두 불참하면서 비어있는 채로 토론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은 이 법에 대해 토론할 용기도 없으면서 국민께 죄를 짓고 있다며 법무부 역시 보안 수사가 피해자와 시민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알면서도 끝내 토론회에 나오지 못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또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지목해서 이 대통령 대북 송금 뇌물 사건이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 취소도 여의치 않으니 공소기각법을 만들어서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죄는 잠들게 될 것이고 억울함은 남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소기각 조항에 대한 야권의 총공세에 여당에서는 거짓 프레임이라고 맞받았는데요. 한밤중에 몰래 끼워 넣었다는 야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야권에서 공소기각과 공소취소도 구분을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의 기자회견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김용민, 박은정 의원의 대표 발의 개정안에도 담겼고 전체 회의 5차례와 법안 소위 9차례 심사를 거쳤습니다. 회의 자료와 회의록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 소위원회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며 정치 공세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를 뛰지 않은 선수가 종료 휘슬이 울린 후 판정에 항의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공소기각 관련 두 조항이 담긴 이 형소법이 민주당 의총에서 당론으로 추인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건지. 이 부분은 당론에 포함될 성격은 아니었었고요. 그러니까 공소기각 조문은 없던 내용을 몰래 끼워 넣은 게 아니고 기존 법안에 있던 걸 형소법 개정안 최종본에 넣었다는 게 여권의 주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대법원 판례에서 소추 재량권을 현재 일탈한 경우에 공소를 기각한다. 이런 과거 대법원 판례 등이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이미 담겨 있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공소기각은 오히려 중대한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인 안전장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저희 TV조선이 오전에 법안 소위 회의록을 모두 전수조사해봤더니 법안 심사 마지막 날까지 법무부가 대법원 판례 취지대로라면 최소한 자의적 판단으로 이런 문구가 추가돼야 한다. 이런 수정 의견을 냈지만 이 의원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이 같은 의견에 저희가 판례대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 정도만 규정해도 함부로 공소를 제기하지 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렇게 법원의 의견을 반박했습니다. 이번 공소기각 사유 추가가 이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공소기각은 법원의 재판이고 공소 취소하는 주체와 요건, 효과가 모두 다르다며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이고 검사가 하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 24일 열렸던 의총에서 이 공소기각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용민 의원은 이 당론에 포함될 성격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먼저 여선웅 민주당 부대변인께 질문 드릴게요. 자,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민주당이 여권 주도로 했는데, 자, 중대한 위법 수사이거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할 경우에 검사의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중대한, 현저히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누가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까? 아마도 그냥 재판에서 판사들이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게 민주당이 뭐 없던 거를 넣었던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형소법에 있던
법리를 그대로 약간 구체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에 따르면은 과거에도 2008년에도 위법한 함정 수사 관련해서 대법원 이 법원이 이제 이거는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 이렇게 판례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2021년도에는 그러니까 현저하게 소추 재량권을 일탈했다 이러면서 또 공소기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갑자기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원래 김용민, 박은정 의원의 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게 회의도 몇 차례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는 뭐 지금 뭐 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대로 이재명 대통령과 뭐 관련 있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왔던 거는 뭐 아까 서영교 위원장의 말씀처럼 이게 공소 취소 이거는 이제 검사들의 권한인 것인데 이 공소 기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법부인 재판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가지고 대통령과 연관성을 짓는 것은 약간 무리한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영우 위원님, 법무부도 반대를 했고 대검도 반대를 했고 지금 보면 대법원 쪽에서도 최소한에 넣어야 될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냥 통과를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법률은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법률에 이러이러한 경우 위법하다라고 할 때는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물론 이 기준은 기본적으로는 판사가 나중에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러나 판사가 판단하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어떤 판사는 그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다른 판사는 이거 현저하다고 볼 수는 없지. 이건 좀 기준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어떤 판사의 경우에도 대략 기준이 일정하다라는 거를 충분히 반영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으로 따지면 중대한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저히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판사에 따라서 판례로서 확립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이 약간 고무줄 자태처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조항을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재판에 적용을 한다면 판사의 재량권이 그만큼 넓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에 따라서는 그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공소 기각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야당의 반발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과거에도 뭐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 대법원에 가서 뒤집어진 경우도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판사들에 대한 압박 뭐 이런 거의 일환이 아니겠나. 물론 이거 하나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모조리 뒤집는다 이건 아니지만 적어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이 공소기각 조항을 넣음으로써 훨씬 높여놨다 하는 것까지는 맞는 것으로 보여요. 그 점이 이제 반발을 하는 건데 저는 뭐 충분히 사실은 그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든가 만약 이런 일들은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에 있는 조건만 가지고서도 법원에서 판사가 충분히 공소기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추상적인 표현을 넣었다는 거는 그 재량권을 훨씬 넓힘으로써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뭔가 좀 이렇게 약간 끼워 맞추기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요렇게까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당은 잠시 뒤에 국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두라 기자, 국민의힘에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지만 여당의 속도전을 버티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죠. 민주당은 오늘 이 본회의에서 어제 이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이 패스트트랙이 오른 법안의 처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하고 이후 이 규탄 대회에 나설 방침인데요.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최장 2박 3일 이상도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야권의 필리버스터에 이거는 발목 잡기다 이렇게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관련해 한병도 당대표 대행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권한을 국민 안전으로 포장하는 거짓 선동입니다. 국민의힘이 일하는 국회도 검찰 개혁도 한사코 가로막는다 해도 민주당은 국민께서 맡기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하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도 기회가 돌아갈지도
관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소속인 한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려면 국민의힘이 내는 필리버스터 신청서에 이름을 올려야 하기에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어제 국회 토론회를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모두에게 큰 영향을 주는 법이라서 절실히 막아야 하는 만큼 필리버스터 참여 방법을 잘 찾아보겠다 이런 취지로 답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시간도 한정적인데 한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무소속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 목소리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리버스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저는 만약에 시켜주면 길게 안 한다. 다른 사람들 그 빼먹지 않는다. 뭐 1시간도 좋고 예, 뭐 예. 1시간 반도 좋고 짧게. 통상적으로 그 무소속 의원의 경우는 제일 후순위로 배치가 되는 게 관례긴 하거든요. 이 권한은 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도 아마도 같이 협의하면서 결정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